주린이 아재입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전환사채 발행 결정 정정 공시가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볼 겁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액면가 이하의 주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이 이제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한 거, 이거에 대한 정정 공시가 전일 나왔죠. 오늘은 아니고. 그리고 이 특별한 것은 없었고, 조정이 들어간 게 있는데 전환 청구 기간이랑 조기 상환율, 이거 한번 같이 볼 거고요. 다이나믹 디자인 전환사채권 발행한 거, 이거에 대한 공시 한번 봐봐야겠죠. 이거 이자율 얼마인지, 사채권의 총액 얼마인지 한번 볼 거고, 전환 가액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전환 청구 시작일 체크 한번 해볼 거고요. 리픽싱에 대해서도 볼 건데, 결론 먼저 말하자면 회사채 액면가가 500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에 대한 리픽싱은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전환사채권자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주의해야 될 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5회 6회 사채권, 이게 300억 수준이 이미 있다. 그리고 8월 달에 주식이 전환 가능하다. 권면 총액이 400억이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다뤄볼 거고요.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에 대한 시총 얘기할 거고, 이 시총에 지금 사채권 총액 400억은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이 이슈에 대해서 사측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가정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디자인의 이런 행태들, 토지 및 건물 매각하는 행태, 유형자산 처분, 이런 부분들도 공시 가져와서 같이 볼 거고요. 이번에 회사는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이할지, 이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공시 읽어주는 아재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이 정정 공시를 냈습니다. 전이 12월 1일이죠. 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은 11월 22일 날 나왔던 게 정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우린 정정 공시를 봐야겠죠. 정정 공시를 보면 이제 종료일, 이게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조기 상환율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부분이 특별할 게 있냐, 특별할 거는 없다. 하지만 공시는 무엇보다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 확인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전환사채권 발행에 대한 결정이 원래 애시당초 나왔던 거에 대한 공시 보면 100억억 수준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건데 표면 이자율이 5%다. 그리고 만기 이자율이 6%다. 결코 낮지 않은 금리의 전환사채권이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채권자는 어쨌든 돈을 번다.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든 안 되든 돈은 벌게 되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환 가액이 특이한 점이 500원인데 지금의 주가가 470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높게 전환 사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과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 주식으로 전환되려면 주가가 많이 올라야 주식 전환이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고, 최저 조정가액 여기 써있죠. 500원. 액면가가 500원이라서 리픽싱도 한도가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발행가액이 리픽싱 한도라고 보면 되고 더 이상 낮아지진 않는다. 하지만 여기 제가 써놓은 게 있죠. 회사가 주식수를 만약에 액면 분할할 경우, 액면 분할은 액면가를 쪼개는 거죠. 만약에 100원으로 쪼갠다. 이거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리픽싱도 조정이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채 발행 내역을 보면은 EV 첨단 소재가 100억 그대로 사채권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장되어 있는 상장 법인이고, 이 EV 첨단 소재가 왜 하필이면은 지금 다이나믹 디자인에 투자를 했나, 돈을 빌려줬나, 이런 거는 한번 참고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 사채권, 제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이미 전환사채의 규모가 300억이 발행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8월 달에 상장을 아마도 추가 상장을 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이러면 주가는 희석되겠죠. 이것 때문에 리스크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반면에 이제 사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식으로 전환하려면 주가를 반대로 부양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손해를 안 보니까. 그럼 적어도 8월 달에는 주가 부양이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은 시총이 오늘 기준으로는 746억 원 수준인 거고, 이 시총의 400억 원 규모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습니다. 주가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역배열, 이런 부분은 좋진 않죠. 내년 8월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과연 이거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한번 지켜보는 게 좋겠죠. 반대로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의 좋은 점들을 보면은 탑솔라에 315억 원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다. 그리고 종속사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다. 결국엔 내가 갖고 있는 유형 자산을 팔아서 이거를 매도해서 현금으로 만들고 있다. 이거를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게 315억이 어디로 갈까? 만약에 전환사채권이 지금 300억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중도 상환된다면 이것 또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시를 한번 같이 보면은 처분 금액이 33억 원. 이거는 중국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도를 하는 거고요. 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 수출입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거는 결국엔 채무 상환으로 돈을 쓰겠다라는 목적을 밝힌 거고요. 유형 자산 양도 결정에 대한 광주에 있는 탑솔라에 매도하는 토지 및 건물은 유동자금을 확보한다. 원가의 개선을 한다. 효율성을 증대한다. 투자 자금을 확보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현금을 유동적으로 쓰려고 매도를 한다. 이게 회사의 전환기가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픽싱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지만 이번 사채권 발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측에서 매도한 유형 자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액면 분할이 만약에 뜬다. 이거는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시면 되시고요.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